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더 깊은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천 년 전 동양 최고의 성인이었던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4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이죠. 그분은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비록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춰 서서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가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 증명한 삶의 지혜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둘째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셋째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 넷째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공자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주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즉 자신을 닦고 나서야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표가 있어도 내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직장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텅 빈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를 많이 이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 분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죠.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어서야 자신이 돈만 쫓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의 건강도 모두 뒷전이었죠.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두 번째 단계는 바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자는 의롭지 못하면서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밤에 베개를 베고 편히 잘 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올바랬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 즉 자신을 닦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바로잡다 보면 어느새 내 인격이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공자조차도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수양을 해도 70세가 되어서야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아보고 바로잡고 성장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논어의 맨 첫 구절입니다. 공자가 평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바로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30에 홀로 서고 40에 미혹되지 않으며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며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공자조차도 평생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각 나이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새로운 경지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배움의 힘입니다.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이 배움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 자연에서 배울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는 3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본받고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5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고 자식들이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세상이 더 넓어진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책을 100권 읽어도 실제로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운동만 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배움과 실천, 그리고 깊은 사색,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그것이 악기든 외국어든 그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 배우고 가르치다가 7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의 기쁨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자 철학의 핵심은 인,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서, 즉 배려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바로 이인의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로운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진심입니다. 공자는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인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만큼 관계를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억지로 좋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심을 다해 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둘째는 배려입니다. 공자가 말한 서의 정신, 즉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로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평생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로움입니다. 공자는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바른 말을 해줘야 합니다. 비록 듣기 싫어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친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를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넷째는 신뢰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도 약속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성공은 더욱 의미가 있고 오래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배려하고 존중하고 신뢰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 이것은 단순히 중간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공자는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일과 휴식의 균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만 매진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문무지도는 한 번 긴장하고 한 번 이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활시위를 항상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끊어지고 맙니다. 때로는 놓아줘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적절히 쉬어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회사 일을 직접 챙기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후 3시면 퇴근하십니다. 나머지 시간은 운동하고 책 읽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건강과 가족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얻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삶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제와 향유의 균형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과식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되 게으르지 않으며 돈을 벌되 욕심에 눈이 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관리에서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방치하면 병이 생깁니다. 공자는 음식은 정결하기를 구하지 않고 요리는 세밀하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좋은 음식을 먹되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건강에 신경 쓰되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는 베풀과 받음의 균형입니다. 평생 주기만 하는 삶도 받기만 하는 삶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풀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동시에 항상 받기만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줄 때는 기쁘게 주고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넷째는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의 균형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도 불확실한 미래만 걱정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지나간 것은 간하지 말고 오는 것은 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놓아버리고 앞으로 올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균형 잡힌 삶에서 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적절히 조화시킬 때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균형을 맞춰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중용의 지혜이자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힘,
멈추지 않는 배움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의 지혜. 이 네 가지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자는 50세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이 되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일은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고, 모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공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조차도 완벽하지 않았고 평생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 하나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만 좇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정한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배우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이 간단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매주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하는지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